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여러분, 천산열차 분야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산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 별자리와 천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천문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천산열차 분야지도가 품고 있는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과학문화실에는 두 점의 석각 천산열차 분야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395년에 제작된 국보 제228호 태조 석각본이고요. 다른 하나는 1687년에 제작된 보물 제837호 숙전 복각본입니다. 태조본은 조선 개국 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해인 1395년에 제작하여 경복궁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천문도는 조선을 건국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천명사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숙정본은 1687년 태조본이 오래되어 다시 돌에 새긴 후 관상감에 보관하였습니다. 1770년 영조는 태조본과 숙정본 이 두 석각천문도를 흠경각이라는 누각을 지어서 안전하게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유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1960년대 초까지도 창경궁 명정전 뒤 길가에 무심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풍 온 사람들이 눕혀져 있는 석각천문도 위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또는 공기놀이를 하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다행히도 과학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두 천문도는 1985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재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천산열차 분야지도 명문에는 천문도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때 평양성에는 석각천문도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전쟁으로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인본을 받아서 당시 왕립천문대인 서운관에 석각천문도를 중각하게 명하였습니다. 서운관은 고구려 천문도가 오래되어 혼효중성을 다시 추보하여 천문도를 제작하겠다고 아뢰입니다. 혼효중성은 해가 지고 뜰 때 남중하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혼효중성을 알고 있으면 남중하는 별을 관측해 지금의 절기를 알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24절기 첫 번째 절기인 입춘에는 해 뜨는 시각에 남중하는 별을 관측해 묘성에서 위성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절기를 계산해서 천문도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 명문을 작성한 권거는 천문도가 지니는 상징성과 제작 목적에 대해서 간곡하게 기록에 남깁니다. 권거는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늘을 관측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문도 제작은 이러한 경천애민과 관상 수시의 정치적 이념을 비석에 새겨 영원히 관측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럼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 천문도의 석본은 옛날에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난으로 인해 강에 빠뜨려 잃어버렸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그 인본을 보존하는 자마저도 전혀 없다. 단지 전하가 천명을 받은 초기에 인본 하나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전하가 이를 보배로 중히 여겨 서운관에 명하여 석본을 다시 새기게 하였다. 서운관이 올리길 천문도가 오래되어서 별의 도수에 차이가 크니 마땅히 다시 추보하고 현재 사중과 혼효에 남중하는 별을 정함으로써 새 천문도를 완성하여 새길 것을 아뢰었다. 이를 보신 후에 임금님께서 허락하셔서 을해년 여름 6월에 새 중성기 한 편을 편찬하였다. 옛 천문도에 따르면 입춘 혼의 묘성이 중성이었는데 지금은 위성이 된다. 24절기에도 잇따라 차이가 나니 이에 옛 천문도의 중성을 개정하여 돌에 새기기가 비로소 끝나자 신권근에게 명하여 그 뒤에다 지를 붙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후 때마침 고구려의 천문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성혁명으로 권력의 전통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에 천명의 상징물로서 천문도가 발견된 것은 하늘이 조선의 건국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천산열차 분야지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제목은 천상 하늘의 현상을 12차와 분야로 배열해 놓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명문과 그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로 표시된 가운데 동그란 원 안에 그려진 성도입니다. 성도에는 1467개의 별과 282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국원, 적도선, 황도선, 28수의 선들이 그려져 있어 별과 별자리를 구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부터 F까지 표기된 천문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H는 24절기마다 해가 뜨고 질 때 남중하는 별에 대한 정보를, B와 C는 태양과 달의 궤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분야와 28수에 따른 별자리의 도수 등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는 성수도 아래 빽빽하게 새겨진 G로 표시된 명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천문도의 유래와 당시까지 알려진 6가지 우주론, 그리고 왕립 천문대인 성관에 대한 정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단순한 별자리를 표기한 천문도가 아니라 당시 최신 천문학의 정보들을 모두 수록한 일명 천문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가운데 그려져 있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467개 별과 282개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의 왼쪽과 아래쪽에 강줄기처럼 뿌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별의 특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별의 밝기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돌이나 고분벽화에 있는 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천문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47년에 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곽천문도인 중국 순우천문도는 모든 별을 같은 크기로 새겨 놓았습니다. 성도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바로 주국원입니다. 주국원은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를 구획합니다. 그리고 주국원 아래에 있는 북두시성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주국원의 크기와 별자리를 이용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조선 초인 14세기에 한양의 위도인 북위 38도에서 관측한 천문도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국원을 확대해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이 바로 하늘의 적도입니다. 그리고 적도와 같은 크기로 왼쪽 위로 치우쳐 있는 노란색이 바로 태양이 운행하는 황도입니다. 황도는 적도에 23.5도 기울어져 있고 황도와 적도가 교차한 왼쪽 아래가 춘분점이며 오른쪽 위가 추분점입니다. 그리고 주국원으로부터 방사선 형태의 자주색으로 표시된 직선들이 28수 별자리 선입니다. 왼쪽 아래 청룡의 뿔을 나타내는 각수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인 기까지 7개 별자리 선이 원의 왼쪽에 구획되어 있습니다. 원의 위쪽에는 현무의 거북과 뱀의 서리를 틀고 있는 두수로부터 시작해서 거북의 몸인 벽수까지 7개 별자리 선이, 오른쪽에는 백호의 꼬리인 규수로부터 시작해서 기린의 몸인 삼수까지 7개 별자리 선이, 아래쪽에는 주작의 머리인 정수로부터 꼬리인 진수까지 7개 별자리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28수선은 별을 관측할 때 적도좌표의 적경 개념인 입수도를 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적이 개념인 거북도는 북쪽으로부터 관측별이 떨어져 있는 각거리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해성이 각수 근처에 나타나면 그 해성의 입수도는 각수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거북도는 북극으로부터 몇 도 떨어져 있다고 표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도의 가장 밖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원이 우리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오른쪽 아래 남방 한계선 바로 위에는 노인성이 새겨져 있어요. 노인성은 북위 38도 위의 지역에서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가끔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성은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노인성을 보면 장수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남방 한계선에는 365도와 4분의 1도의 눈금이 새겨져 있고 그 밖에도 황도 12궁과 12국 분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